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을 잘 대응하셔야 다음 주 한 주도 이기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확인해보고요. 시장 대응 전략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코스피가 9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비차익 매수가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현재 코스피 지수 2,000선이 얼마나 유지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기 시작한 이후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2011년에 전국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만 331건으로 2007년보다 17.7% 급감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관계자는 신용카드 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리포트에선 증권업종이 역사적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에 있다며 증시 반등 기대감과 함께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시장이 3개월 만에 2,00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2,000선 터치가 이 추세적인 상승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이 깜짝 반등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추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아쉽죠. 어제 잠깐 터치하고서 오늘 장에서는 지금 현재 1988포인트에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얘기가 나온 것은 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국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근데 일단은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얘기죠.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그 얘기가 협상 난항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도 보고 뭐 미국 지수, 다우 지수라든지 유럽 지수라도 보게 되면 최근에 단기간에 어느 정도 랠리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맞닥뜨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실상 이것이 이제 재정 절벽이 나와서 조정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냐 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타당한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 급등세에 대한 조정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절벽 얘기가 지금 뭐 새로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분명히 재정 절벽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은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9거래, 10거래 연속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든지 그 현물에서 이렇게 동반 매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장 꺼림칙한 건 뭐였냐면 콜 옵션에서 콜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장에서는 콜 매수 포지션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상황으로는 지금 계약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 지금 접어들고 있지만 금액상으로는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약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저가 콜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대형주들 위주로는 아직까지 콜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 쪽에서 물론 오늘 일부 매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장세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형주들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죠. 저금리 기조라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리 자체는 그 기업의 주가 지수 자체를 위로 크게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크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저금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 채권자들에게 갈 수 있는 그 이자가 적다라는 얘기고요. 이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주주들에 갈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자체는 최근에 많은 변동폭을 보이고 있고 뭐 힘든 양상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채권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기에는 분명히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조정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뭐 시장을 기피하고 달아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 때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선 이런 전후 상황이 지금 다가온 것 같은데 2000선 전후에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질까가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을 이끈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이끌었죠. 2000포인트라는 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을 때는 증시가 탄력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업종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설이 나오고 있는 철강 화학 섹터가 가장 유망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삼성전자 자체도 이제 경기 회복 쪽에 베팅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업종들을 골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철강화학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이 철강화학주들이 4분기 실적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추이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 국면을 다지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주가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고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는 업종, 그러니까 철강, 화학 업종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그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짚어볼게요. 조금은 재미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게 큰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고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이 뉴스 한번 짚어볼게요. 블랙박스 효과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옛날에 한번 재밌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뭐 홍보 영상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차를 가는데 부딪히고 나서 바로 쓰러지니까 일부러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더니 차 주인이 나타나더니 블랙박스 있어 일어나 그렇게 한마디 하면서 그게 블랙박스 진짜 사고 촬영한 거냐 아니면 홍보 효과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쪽이 잘못했냐 이런 거를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상 보험료 자체도 낭비도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낭비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촬영을 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실상 사람들이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조심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저 같은 사람도 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교통사고율 자체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이전보다 전체 교통사고율은 4.7% 정도 실제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효성 인정을 받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옛날에는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보급하기로 했는데 그 정책에서 통과가 무산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도 지출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낭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이제 앞쪽만 대부분 달려 있는데요.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사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뒤에, 그 앞에까지 물론은 다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당연히 블랙박스 수요가 차 하나에 한 대만 들어갈 것이 한 4대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단기적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용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은 또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시장과 좀 접목해 봤을 때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대표적으로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험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했을 때 그 보험업계에 굉장히 큰 이익이 가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사고도 많고 계속해서 이 첨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고 자체도 첨단 기술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치도 천문학적 수치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했을 때 보험료 인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보험업계들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뭐 재보험사들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그것들을 입증하는 것은 최근에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죠.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4% 감면해준다, 뭐 3%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보험업계에 이익이 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더 확대됐을 때는 보험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호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계 하면 실질적으로 이 겨울이라는 리스크가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보험업종은 사실상 사고 났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나서 그 회사의 보험 금액이 많이 지불됐을 때가 가장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고 당연히 보험료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을 때 사려고 하시는데 보험업종을 실제로 매수하실 때는 그런 금액이 지불되면서 실적이 악화됐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겨울철에 사고가 많다고 하면 그 사고가 많은 철에 사두고 사고가 없는 철에 파는 것이 보험주의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